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빨간 갑이 내게 빛이었네. 할렐루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며.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79절 한 절 합독합니다. 79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저희가 주의 정거를 알리이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저희가 주의 정거를 알리이다. 대단히 깊이 있는 또 뭐 입장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참 볼 때 너무 깊은 또 내하고 연결된 내용이 되겠다. 내게라 할 때 이 내게라고 할 때 누구를 중심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우선 뭐 하나님에게로 또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 그들이 아마 이렇게 바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홍익사회, 홍익인간, 즉 인류 전체 사회가 홍익사회가 될 수 없느냐. 또 한편으로는 내 개인이 홍익인간이 될 수 없을까? 홍익인간이 있어야 홍익사회가 되니까. 이런 주제로 현재 우리 인류사회 전체를 우리 비춰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이라 하는 존재가 없다. 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불가능해요.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일본이 있다. 대한민국이 있다. 또 만주 땅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제 북한까지 다 이어서 만주 땅이 있다. 몽골이 있다. 요 구조 때문에 홍익사회와 홍익인간은 가능하다. 이런 어떤 연결점 또 확장되어지는 요소를 본단 말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가능하다. 홍익사회가 가능하다. 내 혼자라면 개인은 홍익인간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언제부터로 우리가 그렇게 시점을 봐야 되느냐. 이 시기. 그래서 지난 시간에부터 쭉 해서 말씀드린 것이 이 시기는 2012년으로 보자. 2012년. 그래서 2012년에서 홍익사회, 홍익인간이 가능성이 있는 사회로 인류사회를 보는 시기로 이제는 잡는데, 도대체 뭐로 가지고 가능할 거냐? 접근점. 홍익사회, 홍익인간 되어지는데 내 개인이 지금 보는 전혀 안 보이는데 가능성이 보인다. 이 부분에 우리는 접근성이다. 접근성 두 번째. 이 접근성에서는 돈으로 해서 인류사회가 통일되어 가기 때문에 인류사회가 통일되어 가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홍익인간, 홍익사회락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의 표와 관계된 슬로건으로 뭉칠 수 있는 하나 되는 요소도 가능하겠다. 돈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돈이 하나의 빙자되어서 온 인류가 참 지금까지 인류사회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에서 힘들었는데 하나 되어지는 것이 가능하겠다. 그 이제 접근성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모티브, 가능성, 개인이 가능성,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볼 때 선례를 보는 거죠. 선례. 첫 번째 시기, 접근성, 두 번째 접근성, 세 번째 가능성, 모티브, 동기. 이거는 어디서 찾느냐니까 가능성은 인류사의 전체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것을 모델로 했을 적에 전 인류가 모델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국가니까 역사가 벌써 2500년 이상 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벌써 인류사에서 아예 세팅되어 있던 수천 년 동안에 인류사에 없던 나라가 전에 있던 이름을 썼던 그것을 모델로 했을 적에 이스라엘로 모델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걸 모델한다면 어떤 부분에 두고 모델할 거냐. 대한민국이 이제 이 일을 맡아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했었지만은 28절인가요? 78절. 교만한 자가 나를 무고히 넘어뜨렸다. 엎드렸다. 이 교만한 자에 대한 위치를 잡고 있으면서 그래서 뭐로? 주의 법도를 붙잡는 요 구조. 교만한 자와 주의 법도. 이 구조를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맞춰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서 모델해서 따라내면은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지나왔던 역사, 수많은 교만한 자들의 역사 가운데서 힘있게 어떤 인류 전체에 인도하는, 인류 전체를 올바르게 인도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받았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저들이 붙잡았던 주의 법도가 있다. 주의 법도. 그래서 교만한 자와 주의 법도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볼 때는 뭐로 정하면 되겠느냐? 교만한 자는 바로 사탄이다.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우리는 어느 국가, 어느 나라 이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교만한 자락하는 나라가 주변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손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사람을 손꼽지 않고 나라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온 인류의 적대관계에 있는 사탄을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하자. 표현하는데 주의 법도는 뭐로 붙잡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붙잡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은 토라락하는 성경을 붙잡지만 우리는 성경에 보담도 더 광범위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 성경은 막 거부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법도 되는 성경이라고 하는 틀은 구태여 안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법도가 되는 바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법도로 주의 법도로 해서 온 인류가 대한민국 전체가 우선 시작해서 일본, 중국, 만주 땅, 몽골 이렇게 해서 이것 자체를 벨트로 삼자 말이에요. 교만한 자와 주의 법도를 각각 붙잡는 거예요. 각 나라 그래서 하나의 벨트로 동일하게 공유한단 말이에요. 이럴 적에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동기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느냐, 지금 이런 내용이 왜 지금 홍익사회 홍익인간 하느냐 할 때 이 지도에 있는 내용에 위에 있는 내용은 요 중간 부분에서 위에 있는 부분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현재 인류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정황이에요. 이대로 가는 지금 형태로 가면은 요 위에 상황이래. 위에 상황. 근데 요 위에 상황 가면은 지금으로서 바라볼 때 인류를 바라볼 때 홍익사회 홍익인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현상으로 바라볼 때는요 여기는 필연적으로 인류의 멸망이라는 극단적인 요소가 보이는 거예요. 이래갖고는 도무지 장래가 안 보인다. 이제 요 자체를 장래가 보이는 인류 사회를 대항해서 대상으로 어떤 모델을 하면은 반대쪽으로, 위쪽으로 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 그림에 아래 그림을 해가지고 인류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거다 하는 어떤 개념을 지금 여기다 바탕을 두고 요 내용을 지금 쭉 해 나갈 텐데 밑에 부분의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위에 부분은 문명 달성 산업이라 하는 개념으로 표를 걸면은 밑에는 자녀 양육 산업 이 요소
분리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쓱 설명하는데 이 세부적인 설명이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듣지 않고는 그냥 황당한 거예요. 그냥 뭐 하나의 듣기 좋은 내용, 말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설명이 좀 구구하게 나온다. 길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것이 또 연결됐다가 또 중간에 설명했다가 또 연결이 가는데 요거 다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완전한 모델이 보이니까 이 챕터가 지금 여기서 강의 형태로 나는 이 내용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홍익사의 단계적인 어떤 내용을 볼 때 첫 번째는 시기 부분. 이건 2012년이라는 시기 연대를 하나 세팅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근성으로는 돈으로 해가지고 현재 인류가 통일적인 시각이 있다. 전 인류가 통일성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그 홍익사회, 홍익인간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인류 전체의 동일한 어떤 방향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어떤 요소는 있다. 그 접근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아직도 말을 못하는데 이런 것이 적어도 이런 요소가 나타나니까 가능성이 있겠다고 지금 나선단 말이죠. 동기는 이건 이스라엘을 모델로 할 때 이 모델이죠. 이스라엘 모델에서 이것은 뭐냐 하니까 한국이 즉 이스라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전 인류에게서 나가는, 그래서 홍익사회 홍익인간이라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 세계 나가는데 한국이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이 영향 주려고 하면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하면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 움직이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일본을 손잡고 북한하고 통일되는 거는 일단 기정사실을 하고 만주 땅에서 또 손잡고 몽골까지 저런 요소로서 한번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 한반도, 만주, 몽골 지금 이런 걸 적어놓으면 아마 지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나라에서 볼 때는 좀 우습다 하겠지 뭐. 내가 말 안 나도 지금 입에서 미소가 나오는데 저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하고 아마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100년 지나면 다르고 200년 지나면 달라요. 100년, 200년 지나고 500년 지나버리면 2508년 표가 나는 거는 그때 딱 표나면 뭐가 표났냐면요, 한글이 전 세계 인류 언어가 되는 거예요. 한글이 표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500년 지나면은 이런 어떤 구조, 아까 그 위에 내려가는 이 구조, 이런 때문에 갈등들, 갈등이 아니라 세팅이 될 수 있죠. 안정적으로, 한글이 될 때는 세팅이 돼서 밑에가 안정적으로 하고 위에는 위에대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가다가 3008년 2508년, 3008년 되면은 갈등 구조, 어마어마한 갈등 구조가 나올 거다. 그 갈등 구조가 나올 때쯤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다양한 형태,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데 뭐로 보고 인간이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 똑같이 똑같은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 다 똑같은 건데 누가 인간이라고 하고 인간이 아니라 하고 서로 간에 확인이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겠느냐. 지금 유전학이 발달되고 지금 가상현실이나 그 정강현실 같은 이런 환경이 발전할수록 앞으로 인간들의 삶의 구조가 협소하면서 개인이 되면서 내가 인간인지 아닌지 자체 이걸 분명히 내 스스로가 확인해 보아야 될 때가 올 거다. 이 어마어마한 갈등들. 근데 밑에 부분, 요 밑에 부분은 그런 갈등이 없는 거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위층하고 밑에 층하고 이런 요소 때문에 갈등이 있겠다. 지금부터 한 1000년 후가 그런 요소가 나오고 500년 후에는 한글이라고 하는 이 한글이
전 세계 하나의 언어로서 통일적으로 돈으로 통일되어 가는 과정을 요걸 분명히 하나의 기점을 해서 한글 자체가 이제는 전 세계 통일 언어로 나타날 때, 그리고 500년쯤 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냐? 절대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죠. 이런 구조로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하나의 분명한 벨트적인 이런 요소를 분명히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획으로 봐도요, 어마어마한 기획이고 될만하면서도 힘이 쓰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도움을 받는 그런 구조이면 틀림없을 것이다. 여기 속해 있는 나라요, 일본, 한반도, 만주, 몽골은요, 이 유대를 통해서 서로가 필요하는 거예요. 서로가 필요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성됐더라면요,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착취하기 위한 보담도 다른 나라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발전시킨 데는 적어도 온 인류를 대상할 때는 이 정도 벨트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벨트를 통해서 각 지역, 몽고면 몽고, 만주면 만주, 한반도는 한반도, 일본 이렇게 각 어떤 벨트 되어지는 것에서 특색 있는 요 기능들 때문에 전 세계 인류 사람들에게, 전 세계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나라 사정을 다 이렇게 짐작하고 이렇게 포용하고 거다가 배려를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온 나라를,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다르게 또 보면은 유엔의 구조가 지금은 뭐 전 모든 나라들이 유엔에 막 이렇게 어떤 협정되어진 내용에서 막 서로 간에 협의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만은 앞으로 가면 유엔도 어떤 굴림, 나라 위에 굴림하는 위에 부분에서 영향받고 교황도 그 위에 자리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힘이 돼서 동력이 나가는 이 구조에서는요, 이제는 하나의 갈등 요소로 남는 거죠. 갈등, 서로 간의 경쟁관계. 그리고 이런 경쟁관계 되어질 때 전 인류 간에 유엔이 못하는, 유엔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런 벨트가, 뭐 동북아 벨트 이렇게 해주든지 뭐라는 말이 나오겠죠. 이름 하나 붙인다면은 이렇게 4개가 있네. 4개. 이란 만공, 이란 만몽이네. 이란 만몽, 일본, 한반도, 만주, 몽골, 이란 망몽. 이름이 좀 뭐 불이가 이란 망몽, 일한 망몽. 하나 좀 말을 한 만들어도 괜찮은데, 이런 것 좀 시도해 보는 기회예요. 뭐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100년 지나면 틀리고 200년 지나면 틀리고 좀 틀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있는데,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방향, 뭐를 붙잡고 지금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뭐 지금은 뭐 돈 이렇게 하고 나간데 뭘 붙잡고 나가느냐? 이걸 나는 이제 방향이라고, 방향성 이래 보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요 국가끼리의 어떤 방향 이거 하는 게 아니고, 홍익사회, 홍익인간 하는데, 저 시계는 그럼 2012년 됐다. 분명히 그 될 수 있는 요소가, 접근성은 돈으로 통일되는 거 봤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모델을 한다. 그럼 대한민국이 나선다 할 적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해서 사탄을 분명히 대적하는 그 구조에서 전 인류 사람들에게 이제 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당장에 손을 대가 하는 거, 그게 뭐냐. 이제 그거를 일종의 방향성으로 보는데, 말을 그렇게 좀 어렵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뭐 나도 표기를 해서 자꾸 그 말에 익혀져서 그러는데,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을 한번 좀 시도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잠잠히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다, 어떤 일에 종사한다 할 때, 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냐, 어떤 일이, 그러면 내 선조들, 내 부모님 때는 내가 하는 일하고 전혀 관계 없으니까
부모님 때가 아닌 내 때에서부터 이 일이 되어지느냐? 누구든지 내 부모님들 때도 그 조부님들이 하던 일 그거 안 하고 전혀 딴 일 했으니까 내 부모님들이 하는 일도 부모님 때에서부터 나타나냐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일들은요 어디든지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체가 다 앞에 있었던 일, 앞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지금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은 앞 일하고 뒤 일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앞에 일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일을 연결해 보면 내가 하는 일이 결국엔 내 선조, 내 직계 가족에게는 관계 안 되는 누군가는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변형돼가지고 조금씩. 그래서 이 하는 일이 시대마다 조금씩 변해가면서 내가 했다, 누가 했다 말할 그것이 없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어느 날에 다음 세대나 다음 세대 가면 전혀 다른 일이 또 새로운 일이 연결되어서 사람이 하는 일로서 지금 현재까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쟁을 안 한다. 전쟁하는 것 시대가 끝났느냐? 전쟁하던 것이 이제는 좀 바뀌어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영향에서 전쟁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로 해 나가는 거,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말이죠. 인류 전체가 지금 현재 이런 패턴에 2012년에 가는 요소를 우리가 보면서 2012년이 그냥 2012년에 와서 그때부터 딱 이렇게 결정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2012년 될 때까지 인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요소들,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것, 우리가 앞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 한술밥에 배 부르듯이 그냥 이래하면 될 거야 하고 뛰어든다고 해서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2012년에 그 시점을 정했을 적에 2012년이 정해지는 그 영향을 준 때는 말이죠, 2500년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이 땅에서 제국의 형태로 운영되어 가면서 또 제국되기 전에 조그만 나라에서 자꾸 영토를 확장하던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또 침체기 들어가고 1453년에 멸망될 때까지 그 2500년 인간에 하는 어마어마한 한 제국의 영향, 그것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다가 대한민국과 일본과 만주 땅, 저 몽골에까지 영향을 미쳐오는 중에 로마 제국 기간 중에 몽골이 그때 그 징기스칸이 또 영향 주고 이렇게 해서 이 2500년간이 있었던 로마 제국이 현재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행정적인 요소,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느냐, 이것을 하나에 던져준 거예요. 국가의 외형적인 어떤 형태를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에 통일되어지는데 던져줬다. 역사적인 연대로 보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는 그보다 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국가 통치에 대한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 때문에 인류가 지금 형태로 되어졌다, 이 말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인도도 있는데 인도의 어떤 오랜 역사의 통치적인 역사 때문에 인류에 영향 미친다, 이 말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특정한 국가의 영향을 우리는 지금 분명히 한 나라에 통해서 하나의 국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국가를 이야기한다면은 로마 제국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 2500년간의 이 기간을. 그럼 이건 외형적인데, 로마 제국이 외형적으로 국가의 통치, 어떤 지금의 형태의 모습에 국가의 형태를 운영할 수 있는 모양을, 모델을 만들어 줬다면은 외형이 아닌, 전혀 외형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 또 그러고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역사 2500년 동안 인류 사이에 영향을 미쳐왔던 나라, 지금은 나라라 하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모델로 한다 할 적에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 이 나라는 로마 제국이 2500년 동안에 온 인류 가운데 역사를 묻혀서 지금의 국가의 형태를 이루어갔는데 하나의 영향을 준 국가라 하면은, 이스라엘은 외형이 아닌, 형태가 아닌 내면에 흐르는 교제관계, 어떤 물물교류라든지 어떤 유통, 은행을 통해서 돈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거 형성한데,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인류 사이에 영향을 미친 분명한 장본인이에요. 인류 사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이것뿐이냐? 돈으로 통한 이것뿐이냐?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현재 지금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관계되니까, 현재 있어가지고 국가 단위 안에 국가 단위의 조직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조직은 노동자의 조합 있죠. 노동자의 활동, 조합. 이 노동조합의 처음 시작. 지금 노동시장은 산업사회라고 해서 노동조합의 어떤 영향은 잠재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노동자로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산업사회의 하나의 노동 인력을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산업사회를 바르게 나아가느냐, 안 그러면 완전히 붕괴시키느냐, 두 가지의 요소가 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따라서 이게 판가름 날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항상 어쩌면 지금 노동조합은 어떤 브레이크적인 역할, 산업사회를 나아가는 데에 진입하는데 노동자들이 항상 보면 테러를 한다, 이 노동운동을, 노동쟁의 때문에 마치 발목 잡는 것 같으나, 또 다른 한편에는 바른 산업사회를 나가는데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단 말이에요. 하려고 하죠, 그렇게. 근데 이렇게 나아갈 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요소가 분명히 좋은 조건이 있으면 바르게 하려고 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노동조합의 운동이라는 것은 산업사회의 발목을 잡는 그야말로 필요악 정도의 이 요소를 개념으로 현재 전 인류가 산업사회 속에서 지금 이게 각인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노동조합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지금은 왜 노동조합이 이래 되느냐? 이런 거예요. 노동조합의 출발을 하려면요, 이스라엘 사회를 알아야 되죠. 2500년 잠잠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노동조합이 도대체 어디서 어떤 형태로 시작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삶의 형태가 노동조합 형태였다. 그것이 1764년경쯤에서 나타난, 1784년인가 나타나는 그 산업혁명, 그 시절에 이것이 모델로 접목이 산업사회다가, 산업혁명 쪽에다가 접목이 되면서 노동운동으로, 노동조합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노동산업사회하고 부딪히는 형태로 변질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지금 이 방향성 하는 데서 지금 현재 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바르다 하는 요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히 동기 자체를 이스라엘 모델을 했을 때에 외형적으로는 국가 자체가 참 교만한 자와 주의 법도, 이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슬로건을 갖고 나가는데, 그 어떤 그 움직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운동에 대해서 한 사람들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직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구조로 가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가져왔던 삶의 형태, 그걸 뻔따오려는 거죠. 그걸 그대로 따라오려는 거예요. 그걸 전 인류가 이걸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조로 된다면 하는 가능성이 두고 홍익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요 방향이, 방향. 이제 이렇게 해서 방향을 해서 이제 들어갈 때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국가의 구조, 현재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어쩌면 세계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이제는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국가 사회가 이만큼 했는데 한 60년 70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인류 사회에 참 11위에 GDP 11위에 있는 위치를 올 정도로 이래 되면서 국가 사회가 뭐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돈으로 통일되는 거는 보이는데 이 돈으로 통일되어지는 바른 국가, 즉 안정된 국가, 이 안정된 국가는 어느 나라도 없단 말이에요. 항상 이게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안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이 자체가 돈 자체의 속성이 이게 물결도 아니고 이건 말이에요. 있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없어요. 그 자기가 돈이 있어야 될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돈은 유동지이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돈으로 통일되는 요소는 분명히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안정적으로 돈으로 통일될 수 있는 어떤 구조는요, 어느 나라든지 취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저도 대한민국은 이걸 가지고 최대한의 지금 이 돈이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런 구조로 가면은 국가 적재나 국민들이나 국가 같은 경제나 이것이 눈에 보이도록 어떤 표가 나겠다 해서 나가는 정책이 뭐냐면요.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나라는 그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고 우리는 지금 현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돈으로 만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 나라가 굳건하기 때문에 지금 돈을 가지고 구조를 잡기에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좋은 구조, 좋은 시기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대한민국에서 이게 안정적인 구조로 이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도록 서로 간에 협력 관계가 되도록 구조로 삼는 게요. 우리나라의 하나의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정책 방향, 국가 전체가 하나의 이거는 모델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복지 정책이잖아. 복지 정책. 복지 정책이란 말이야. 이건 참 경험을 해볼 사람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경우가요. 굉장히 이거는 분야가 협소해요. 한 사람이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어느 정도 어떤 면을 미치고 있다. 이걸 다 하려면요. 이건 안 돼. 왜냐하면 정책하는 이 내용은 대한민국에 있는 각 기관, 각 부서마다 행정부처마다 전부 다 이게 다 복지정책에 따른 어떤 복지적인 개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시스템적으로 서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복지정책을 안에 내장하지 않고 하나의 행정부 안에서 어떤 부서가 움직인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적어도 무슨 장관 하면요. 항상 거기에는 국민들과 더불어서 국가가 시행해가는 복지 정책하고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것을 관리되느냐 이거하고 늘 관계되는 거예요. 국가 예산도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내용들이 국가 예산을 결정하고 하는데 전체가 다 이런 복지하고 관계된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갖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이 내용도 국회 앞에 큰소리 빵빵 치면서 빨리 통과시켜라. 그래야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행정 자체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뭔가 제재하는 데에 항상 보면 수동적인데, 좀 통과 안 시키잖아 이러는데 지금은 정부가 국회한테 빨리 통과시켜라. 그래 이걸 집행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바로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들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거 수행 안 되면 국민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다. 이런 쪽에 지금 맞춰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복지 정책을 기조하고 있는데 이 복지 정책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방향성에서 옳은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복지 정책. 자, 우선 의문을 던져야 돼요. 이래서 복지 정책, 정부에서 하는 복지 정책이에요. 이거로 해갖고 하는 게 옳을까 하는 거죠. 여기에서 다른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어디 모델이 없단 말이에요. 적당한 어떤 지금 현재 이걸 타개놔서 홍익사회에 나가야 되는 어떤 타개점에 대한 어떤 그 모델이 없으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이 현재 쓰고 있는 이런 건 대한민국 목사니까 내용을 잘 아니까
다른 나라 거 한 모델로 가오라 하면 내가 뭐 어디 그거 가서 연구돼야 되고 뭐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현업에서 일어나는 현재 복지 정책을 통해서 내 주변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떤 환경들이 내가 뭐 좀 넘나르게 만나니까 많이 만나고 있으니까 또 그것에서 많이 또 집중적으로 막 파고들고 이렇게 되고 담당자를 막 만나고 막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지금 복지 정책으로 이제 구조를 잡아 나가려고 하는구나. 하나의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은 틀림없는데 이게 이대로 가가지고 아까처럼 이래 이란 만몽의 이런 어떤 벨트가 형성되면서 홍익사회, 홍익인간 이것 자체가 가능할까 하는 것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될지 안 될지. 이 뭐 객관적인 내용을 갖고 나올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현재 이 복지정책을 이래 보면 우선 이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가 정부가 주도를 해요. 그래서 복지정책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데서 정부가 추진하는 데서 가장 동력, 정부에서도 동력이 있잖아요. 어쩌면 동기, 어떤 힘. 그것은 결국 산업사회다, 산업. 이 산업이라는 어떤 구조죠, 산업구조. 그럼 이 산업구조에는 뭐가 있냐면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 납세자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구조 안에 이 납세하는 것은 기업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로자가 있죠, 근로자. 그래서 정부한테 세금을 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부로부터 이제 세금을 내고,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어떤 산업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도로망이나 여러 어떤 국가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은 다 쓰면서 이 산업 구조를 형성시키는데, 소위 말하면 돈을, 이익금을 창출하는데 최대한에 낸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는 여기에 철저하게 막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원해주는데 여기에서 좀 나오는 것이 정부가 시행해야 될 내용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내는데 그냥 뭐 돈만 받고 세금을 받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돈만 받고 투자하고 하는 이런 것이 시설비 투자하고 돈 받고 하는 이게 돈돈이 되면은 사실 이게 필요 없죠. 정부하고 산업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정부가 지금 현재 여유가 생기니까 말이에요. 돈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세금만 받는데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쌓이는 돈을 갖고 가만히 있으면은 산업하는 사람들이 세금 안 낸단 말이야. 저렇게 막 있는데 왜 세금 내? 하고, 뭐, 기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세금들 깔깔하고 막 그럴 거라고. 그래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정부는 반드시 돈을 써야 돼. 어디든지 막 써야 돼. 앞에도 써야지만, 산업구조한 데 써야 되지만, 남은 돈을 세금을 계속 걷기 위해서.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구조 사이에서 어떤 기능 자체를 분명해서 정부의 어떤 정체성도 나타내고 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쓰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 복지수혜자는 복지수혜자. 복지수혜자가 필연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우리 지금 단계에서 복지수혜자에 뭐 이래 되니까 복지수혜자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세금 내면서도 또 근로자들도 또 복지수혜자하고 연결되는 어떤 가족관계가 돼 있고 서로가 돼 있으니까 복지수혜를 받는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우리가 낸 돈이 세금을 통해서 복지에 지금 현재 국가 전체의 어떤 복지 관계가 나가는구나. 그래서 사회의 여러 가지 범죄망이라든지 범죄의 여러 사건이라든지 이게 작아지고 안정적으로 갈 거다 하고 기대를 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세금 바치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 바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가 우리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낸 세금이 의료보험비가 그것 갖고 지역 보험가입자들에게 부족한 그 돈을 지금 거의 메고 가는 이런 어떤 유통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이 하나의 복지 시스템 중에 하나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적으로 시작, 거의 초기 단계라. 초기 단계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이 저래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모든 나라에 던질만 하다. 그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던지려고 하니까 뭐 좀 너무너무 보기 좋고 너무너무 좀 그럴듯하고, 뭐 구조 자체가 먼저 탄탄하잖아요. 정부, 산업구조, 그 다음에 복지 수혜자. 뭐 빠질 게 없고 너무 안정적이다. 보기는 좋은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40분 됐어. 마치다 합니다. 하여튼 저 세 구조를 가지고 이제 문제점하고 더불어서 또 대안 있는 그런 요소를 한번 다음 시간에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선하게